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 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소 포기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집단 반발하는 검사장들을 인사 조치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박균택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회 법사위원 맡고 계시니까 워낙 요 사안들 잘 아실 거예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태에 대해서 박균택 의원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고 사퇴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면 네. 이것은 무죄 사유가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인 겁니다. 그리고 또 무죄이기 때문에 추징을 할 수도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국은 노만석 대행은 장관의 의견에 굴복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신중하게 판단해 주면 좋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따랐던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당한 일을 한 수장이 하급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그 사표를 내고 나간다는 것은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좀 책임감이 부족했던지 나가는 바람에 그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균택 의원님 말씀은 정성호 장관은 그냥 말 그대로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했고, 그 압력이 아니고, 그다음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본인이 그 일을 듣고 여러 가지를 법리적으로도 판단해보고 그 사건을 파악해 보니까 아, 이거 항소 포기해도 되겠구나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퇴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이제 검사장 출신이시잖아요, 의원님이 검사장이었어도 이거는 항소 포기가 가능한 사안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당연히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네네. 그 항소 포기에 그칠 일이 아니고 애초에 되지 않을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검사한테 그 문책을 하는 방안을 연구했어야 맞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항소 포기 정도가 아니고 애초에 기소하고 이런 거조차도 무리한 기소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관련되는 질문인데요. 그 박균택 의원님께서는 정성호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이 외압이 아니라 장관으로서 정당한 의견 제시였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셨고요. 자, 언론에 알려진 바는 한 3차례 정도 정성호 장관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특히 공소 시한이었던 날이 지난 7일이거든요. 열흘 전에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밤 이제 0시가 되면서 이제 항소는 자연 포기가 된 건데, 그날도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도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발언이. 이것도 그냥 압력이 아닌가요? 전달을 한 것은 예. 그러니까 3번에 걸쳐 보고를 받았지만 네. 구체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마지막 날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을 차관이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에게 전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이 내용이었다는 것이고, 네. 또 차관이 전달을 할 때 이건 수사지휘권의 발동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어떤 신중하면 좋겠다는 한마디를 했을 뿐이고, 또 내용도 합당한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외압으로 시비를 걸거나 또 지휘권을 발동해도 법에 근거가 있는 정당한 명령인데, 네. 법에 있는 지휘권도 발동하지 않고 의견만 제시한 걸 가지고서 외압이거나 뭐 불법적인 뭐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네. 이것을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실제로 이제 지휘권을 발동하려면 서면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두고두고 이거는 더 정치적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리한 방법을 택했다. 이런 이제 평가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동의 안 하시는 거네요. 그 서면으로 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과거 검찰 개혁위원들의
요청이 있었을 뿐이고 그게 꼭 그래야 되는 구속적인 건 아니에요. 예, 법이나 규정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뭐 너무 자주 뭐 하지 말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도 하라 그런 뜻이겠죠. 예, 그러겠죠. 제한적으로 드러내놓고 또 명백할 때 한정적으로 하라, 네네. 제한적으로 하라 이런 의미일 텐데 어쨌든 법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를 했던 그 상황이 장관이 국회에서 예결위 때문에 자정까지 남아있던 상황에서 잠시 짬을 내서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국회에서 예결위 참석해 있는 장관이 뭐 서면으로 지휘서를 만들어서 보내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보고가 왔을 때 그냥 간단히 얘기한 거에 불과하다. 예. 게 이제 그리고 정성호 장관의 성품을 알거나 또 이진수 차관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 같으면 그것이 강압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억지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자, 요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기계적 항소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이런 용어는 약간 속어입니다만 면피성 항소 이런 거는 좀 줄여야 된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논의가 쭉 지금까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좀 본격적으로 이게 그 1호 사건이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냐 하냐는 것. 또 하나는 물론 이게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범죄 수익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상당히 이제 갔다는 지금 의혹은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1심 재판부도 인정한 부분도 있긴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어떤 공적인 뭐라 그럴까요?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포기해야 하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사람들은 좀 의문을 던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은 일부 유죄가 나고 일부 무죄가 났던 사안입니다. 네네. 일부 유죄가 났던 사건은 이 문재인 정부 때 1차 기소했던 사건이 유죄가 납니다. 네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윤석열 정권 하에 검사들이 기소했던 것이 무죄가 났습니다. 밖에서 좀 합리적으로 검토하던 사람들이 뻥튀기 기소다. 조작 기소다라고 얘기를 했던 2차 기소가 무죄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2차 기소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들이 너무도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그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어떤 이익과 손해가 날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 당시의 고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액수를 산정할 수가 있느냐. 액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데 특경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문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서판교 터널이 나는 정보를 이용해서 계약상의 이익을 얻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판교가 터널이 생긴다는 것은 성남시 도시 기본 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서 1년 전에 시민들에게 공표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충돌 방지법도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기본적인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1 더하기 1은 5다, 1 더하기 1은 10이다라고 우겼던 2차 기소 검사들이 잘못된 조작된 그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검사들에게 문책을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연한 무죄가 났던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 가서 뒤집어질 일도 없고 무죄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 난 사건들은 추징을 할 수가 없어서 이익을 환수를 할 수도 없는 사건인데 이걸 가지고서 마치 일부러 봐줬다든가 거기서 추징 기회를 그것 때문에 놓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제 정치적인 왜곡이라고 정치적인 선전전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벌써부터 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 부작용 가장 예견됐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남욱 그 피고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남욱 변호사가 동결돼 있는 자신의 자산을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그쪽 변호사는 만약에 이거 안 해주면 자기는 국가 상대로 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 당해야 되나 국민이 이런 식의 어떤 얘기도 일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무죄를 받은 그 검사들 되지도 않을 기소를 해서 무죄를 받은 검사를 탓을 해야 할 부분인 것이지 항소를 아는 걸 가지고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중앙 정부가 됐던
아니면 예금공사가 됐든 네. 부산은행이 됐든 아니면 성남시가 됐든 그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익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동결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당연히 민사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사 통해서도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상당 부분 환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재산이 있으면 환수를 하고 재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인데 네. 어쨌든 민사재판이 됐든 형사재판이 됐든 이 부분은 어떤 판결만 나면 네. 당연히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사 부분은 오히려 그 무죄가 너무 당연해서 이걸로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민사를 통해서 민사적인 시각에서는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걸 통해서 받으면 될 일인 것이지 이 어떤 그 항소 안 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항소를 안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핑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형사 재판에서 이제 유죄가 나오면 나중에 민사에서도 그것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제 추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형사 기록을 민사법원이 가져다가 보면서 네네. 그 기록을 토대로 민사적 시각에서 어떤 환수 판결을 해주면 손해배상 그 청구를 인용해주면 될 일인 것입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사 기록에 나와 있는 기초적 사실 이것은 형사적 시각에서는 무죄가 났지만 네. 민사적 시각에서는 또 어떤 그 고의 과실 어느 경우든 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될 수 있어요.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 판결을 통해서 받으면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네. 자,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소 이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집단 항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자, 검사장들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켜야 한다. 변호사 개업도 어렵게 만들어서 좀 밥 먹고 살기도 힘들게 만들어야 된다. 혹은 뭐 일부 의원들 예를 들어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공직 진출도 좀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면 센 방안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검사장들이 그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한테 항소 취소하게 된 경위와 상세한 법리적 설명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거를 항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은 예.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말은 아주 점잖게 했지만 의문 제기였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총장 직무 대행을 비난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이 그 어떤 수사 주의권도 아닌 의견을 제시했던 장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장관의 외압 이것 때문에 굴종에서 이런 결정을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사실은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사실은 조치였다고 검사장들이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아니었다고 근데 한다면 이제 그 부분을 집단 반발로 규정하고 그 부분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 그 말씀을 예. 여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의무는 전화로 물어봤으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그 집단 서명을 해서 연판장 돌리듯이 저걸 항의를 하고 언론에 공표를 하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사실상 상급자와 네. 정부를 향해서 어떤 그 반기를 든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당연히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네. 집단 행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고 이것이 형사처벌 사유도 되고 징계 사유도 되고 또 인사상의 문책 사유도 충분히 되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사실 인사 조치를 해도 정성호 장관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뭐 대변인들도 그렇고 정성호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약간 신중한 대답을 하면서 이게 검찰 조직의 어떤 법무행정과 검찰 조직의 안정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그 뜻이 과연 뭔지 그리고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본인은 그냥 의견 제시라기보다 자기 생각을 그냥 의견 표명만 한 것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렇게 시끄럽게 된 데는 뭐 정치적 부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면 과연 정성호 장관이 이거를 그냥 세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의원님은? 정성호 장관께서 평소 성품이 조금 합리적이고 네. 또 그렇게 극단적인 예. 좀 느낌이 안 들도록 항상 표현을 조심하는 분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네. 이 사안이 결코 당에서 판단하든 또 어떤 그 민주진영의 국민들이 생각을 하든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인사 조치나 뭐 징계 조치 이런 것들이 상당선 상당히 강하게 저는 뭐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출근길 그 대답하기 전에 정성호 장관이 제법 세게 말한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예. 그래서 뭐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한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검찰에 대한 보호였거든요. 그때는 징계 무슨 파면 관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말은 부드럽게 하고 평소 때 스탠스는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어떤 쪽에 치우치지 않는 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좀 아주 어떤 강한 조치가 나올 걸로 전망하신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분 역시 어떤 뭐 저 확고한 그 민주 의식을 갖는 분인데 네. 민주진영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또 뭐 어떤 그런 국민들에게 늘 그렇게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것에 대한 책임감이 네. 늘 강했던 분인데 저처럼 민주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검찰에 대해서 이번에는 뭔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그 좀 그 문제의식, 책임감 이런 것을 당연히 느끼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뭐 엄정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계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갔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규탄하고 국회 차원 국정조사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여야 모두 얘기하고 있어요. 여당은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검찰의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반발하는 그 어떤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은 항소포기 경위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국정조사가 열릴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양당에서 합의를 하면 네. 지도부 간에 합의를 하면 뭐 당연히 그 뜻을 존중해서 뭐 국정조사권이 뭐 발동이 되고 네. 또 이렇게 그 진행이 될 것인데 국힘에서는 당연히 외압 의혹을 제기할 것이고 네네. 민주당에서는 그 애초에 기소했던 검사의 조작 행위 특히 또 뭐 어디 유동규를 상대로 해외오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던 것 또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배를 가른다라고 이런 뭐 장기 밀매업자 같은 이런 표현을 썼던 그 검사들의 이런 그 직권남용적 행태 이 모든 것을 더 중시하는 그 국정조사는 펼칠 것입니다마는 뭐 당연히 진행은 될 겁니다. 그러나 네. 두 가지 다 아우러서 그렇습니다. 하게 될 걸로 보시는 그러나 거죠? 예. 사건 조작 의혹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서 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겠지만 네. 수사 외압 의혹 항고 포기를 외압을 가했다는 그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주의권을 강압성을 갖는 주의권을 발동했어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네. 의견 제시를 가지고서 이게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시각 자체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아마 저는 그 부분은 뭐 국민의힘이 실패하는 그런 국정조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나올 게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자, 요 부분 다음 비슷한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검찰은 이제 1년 안에 없어질 조직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시간표대로 하면 1년 안에 없어질 조직이고 근데 이렇게 어차피 뭐 죽어가는 조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 몰라도 없어질 조직에 대해서 와, 왜 이렇게 강경 대응하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이제 또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소멸할 조직이라고 해도 사법 조직인데 이게 권력의 힘으로 와 이렇게 너무 막 뭐라 그럴까 세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어떤 전체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과연 맞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번 항소 포기 사태가 검찰 개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검사들의 저런 집단 행동 네. 이 부분은 저는 신중치도 못했고 매우 조직 이기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항소를 포기한 배경을 알아보고 그것을 잘못 기소한 이런 판단을 받은 그 검사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자성하는 분위기를
먼저 보였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은 다 다짜고짜 내부 식구들이라고 감싸주고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이런 행동들이 민주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민주정부를 선택했던 그 국민의 뜻, 주권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국민들의 선택은 중요치 않다는 이런 마인드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처신이 드러났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인식을 더 심어줬기 때문에 네. 결국은 검찰은 스스로 손해되는 행동을 했다. 잘못 자극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박규택 의원님은 최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걱정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인사 불이익이라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아, 예. 그게 검사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예. 법무부 어느 간부에 관한 얘기인데 직원들이 제보하는 바에 의하면 네. 윤석열 내란이 일어났을 때 항상 윤석열을 걱정하는 이런 언행을 하고 또 윤석열에게 좋은 뭔가 진행 상황이 펼쳐지면은 그걸 좋아서 그것을 또 드러내는 언행들을 부하들 앞에서 했는 모양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무사하게 자리를 주요 보직을 지키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법무부 그 직원들 내에서 좀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제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사례인 것 같고 경찰과 군의 어떤 그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그 진상이 안 드러나서 오히려 승진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또 경찰도 주요 보직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진상을 정말 제대로 가려서 문제가 있었던 인물은 아마 뭐 공직자 중에 0.001%도 안 되겠지만 네. 그 문제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사상의 불이익이든 뭐 징계법상의 불이익이든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건 당위론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계엄에 어떻게 뭐 가담했다거나 협조적이었다거나 이런 공무원을 가려내는 TF 예. 말씀하고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를 각 49개 기관마다 이렇게 차려가지고 데스크 차리듯이 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보가 개별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들 조사해서 좀 뭐 정부 차원에서 판단해가지고 하는 게 공직사회에 어떤 뭐라 그럴까 뭐 미치는 영향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맞는지 야당에서는 이거 공포 정치 아니냐 핸드폰 내놓으라고 이거는 거의 숙청이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런 공직사회의 위축 부분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민주당 정부의 특성을 아는 분들 같으면은 그런 걱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 네. 내란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 0.01%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조사 방식도 네. 아무나 상대로 핸드폰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합리적인 그 제보 그다음에 소명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사람 상대로 그것을 입증하도록 촉구하는 방식으로 또 행정기관 내에서의 감찰은 항상 원래 영장 없이 본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 특수 권력관계, 특별 네. 권력관계로 그 진상조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모든 감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어떤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거고 오히려 그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 같고 다수의 공무원들은 피해를 볼 일도 없고 네. 인권 침해를 당할 일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진상이 잘 드러나서 좀 그런 공직자는 좀 배제되기를 희망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서울 경찰의 어느 경찰서 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나서서 네. 공범이 되겠다고 나서서 그 활동했던 것들이 드러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숨겨져 가지고 중요한 그 경찰서장 자리에 좀 남아 있는데 네. 이런 일은 없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나는 차라리 내란범과 공범이 되겠습니다라면서 국회 출입을 막았던 총경 그건 그대로 용납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진상조사는 너무도 당연하다. 네. 그리고 숨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공개적으로 TF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공신력을 얻기에도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암암리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하는 게 더 떳떳하고 투명하다는 예.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자, 재판중지법 일단 대통령실이 원해서 그야말로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 뒤에 살짝 들어보면 나중에
법원이 재판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 다시 꺼내 들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요게 하나 있고 배임죄 폐지 이것도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전면 폐지하게 되면 또 1호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뭐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재판중지법은 저는 통과를 시켜야 한다. 국정감사 때 네. 국힘의원들이 그것만 가지고 계속 그 논쟁을 삼고 이렇게 소모적인 어떤 그 국론 분열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차라리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지금 회부돼 있는 법안이니까 빨리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청와대가 반대하다 보니까 이걸 그 성공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멈추기로 했으니까 멈추되 네. 계속 국힘에서 이것을 가지고 또 논쟁 대상으로 삼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수단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통과를 시켜야 한다라는 게 제 이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네네. 그리고 배임죄 문제는 국힘 의원들이 기업인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걸 폐지를 하거나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상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을 냈었던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뭐 갑자기 기업인들의 요구라고 본인들도 받아주려고 요구를 했었고 네. 또 그런 요구가 사회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갑자기 돌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네. 옳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임죄라는 것은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선진국에는 없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에게만 있는데 이게 뭐 장점도 있었겠지만 이것을 검찰이 이걸 뭔가 그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네네. 이거 삼는다고 한다면 뭐 그것은 뭐 적극적으로 그 폐지 방안이 검토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사위원인데 여야 국회 충돌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법사위를 떠올립니다. 예. 민주당은 야당이 껌껌이 발목 잡기 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야당 완전 무시하고 일방 독주한다. 이게 이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 해법은 없을까요? 예. 뭐 여당 차원에서 더 노력은 하긴 해야겠습니다만은 네.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국힘 의원님들 하루 내내 떠듭니다. 하루 내내 의사 진행을 방해를 하고 윤석열이 왜 내란범이냐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냐면서 국민이 다 아는 내란범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러는데 그리고 뭐 국정 그동안에 투입 잡을 것이 없어서 맨날 뭐 김현지 비서관 문제를 가지고 네. 정쟁 삼다가 이제는 법무부 그 항소 포기 거기에 의견 전달한 걸 가지고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그 외압 주장 이걸 가지고서 계속 또 정쟁을 삼고 이런 식으로 하루 내내 의사 진행을 방해하다 보니까 법사의 분위기가 그렇게 경색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